안녕하세요. 드리블 크립토 진행의 정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웹3 애널리스트 박별린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코인 시장 망한 건가요? 호찬이 계좌는 살아 계신가요? 불타고 있습니다. 뜨겁게 불타고 있어요. 이 가격이 조정이 오긴 왔는데 굉장히 심하게 온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심한 건지 좀 체감이 안 돼서 세게 맞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픈지 감이 안 오네요. 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시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날짜 녹화일 기준으로 6일인데 코스피 혹은 니케이 얼마 하락했는지, 역대 얼마 하락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립토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2020년 이후로 이 가격 일간 변화를 찾았는데 지금 역대급 이제 2020년 이후만 했을 때 역대급은 코로나 빔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다음에 전 거래일 대비 37%. 그에 비해서 그 어제는 심리적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좀 못 미치지만 심리적으로는 15% 이상. 그래서 역대 그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하락이었다.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제 49K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하락이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이 심리를 또 체크할 때 탐욕과 공포지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루나 이후로 가장 지금 심한 공포 상태다. 왜냐하면 어제만 하더라도 지수가 26 정도였는데 오늘 지금 촬영하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봤을 때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FTX 20이었는데 FTX 그냥 쌈 싸먹는 딱 그 정도 아닌가.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독일 정부 때 이제 그 29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좀 올라가냐의 이런 탐욕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예 공포.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 방송 촬영할 때만 해도 트럼프 후보 발언으로 신났잖아요. 기분 좋았잖아요. 비트코인 2024 행사 가지고 굉장히 충격 발언을 해서 비트 가격이 굉장히 요동쳤다고 들었는데 I will fire Gary Gensler and appoint a new 비트코인을 미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인가요?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런 건가요? 사실 지금은 크립토의 어떤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매크로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ETF 이후로 점점 더 매크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일단은 좀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그 다음에 N을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 발언 이후로, 트럼프는 사실 지난 5월부터 굉장히 발언을 많이 했지만 가격에 정말 극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지난 이제 독일 정부 이때, 그때 하락을 할 때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을 트럼프를 재료 삼아 암살을 견뎌내고 호들 막 이러면서 파이팅 이러면서 사실 상승 모멘텀을 얻었지만,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다시 오면서 해리스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여론조사나 어떤 예측 플랫폼들을 보면 빠르게 올라오면서 다시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약발이 빠져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두가 지금 엔캐리 누구나 다 보고 있고, 심지어 요새는 아래 공포 해가지고 경기 침체 아니냐, 다 시장의 공포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조정일 때 크립토도 굉장히 크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러한 것이 매크로 영향뿐만 아니라 크립토에서도, 예를 들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2024에서 팔지 말아야 된다, 미 정부는 팔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바로 며칠 지난 뒤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간 장난치듯이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신규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이고. 뭐야, 안 파는 거 아니었어? 하지만 규모가 워낙 컸고 10,000개 이상이 됐고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좀 우왕좌왕을 하다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심리에 되게 많이 미쳐서 비트코인은 또 약간의 조정,
맞이하고 사실 팩트는 이거는 아마도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계약 체결을 해서 그런 보안 관련 이슈 때문에 이동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시장은 이런 작은 변동에도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더라.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채권자 상환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이제 2022년 큰 위기를 겪고 2024년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채권자 상환을 위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이게 된 건데 어쨌거나 사실 팩트는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서 좋은 거였고 또 이게 매도 압박이기보다는 또 갖고 있을 확률이 또 높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큰 금액이 이동하면 시장이 먼저 긴장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아까 처음 서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공포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정부와 기관이 조금만 자산만 움직여도 그냥 가격으로 쭉쭉 조정이 오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뭐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실제 데이터, 시장에 지금 사고팔고 있는 수급 이런 움직임은 어떤가? 한번 바이낸스와 CME 미체결 약정으로 한번 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 그 가장 크게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의 미체결 약정이 거의 올타임 하이에 가깝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그랬을 때, 근데 사실 CME를 포함했을 때는 올타임 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C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매수 주문이 이제 들어왔지만, ETF도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가 했지만, 결국에 트럼프 발언 이후에 어쨌거나 월말이기도 했고, 해서 ETF는 순유출이 또 가장 크게 나오고, CME의 포지션이 청산이 먼저 됩니다. 즉 이때 우리가 처음에 별의별 크립토 처음에 했을 때처럼 아마도 베이시스 트레이딩으로 또 한 번의 기대감과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사서 좀 차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어쨌거나 시장은 기관들이 어쨌거나 주도하면서 시장의 수익을 무위험 차익 수익을 건지든 롱 포지션을 늘리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만 리테일은 좀 이거에 후행하는 따라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지금 중요한 것은 CME 도미넌스. CME 도미넌스와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CME 도미넌스가 올라오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한 움직임을 좀 계속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꼭 롱이다 라기보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나 이런 해지용 같은 것들도 같이 녹여있기 때문에 뭐 확 어떤 하나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거나 움직임은 여기서 같이 발현되는 건 되게 큰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사야 돼요? 그쵸. 아니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까요? 지금 차트의 TA 뭐 이런 것들 피보나치 보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냥 온체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쇼텀 홀더들, 여기서 쇼텀 홀더는 6개월 미만의 이제 보유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VRB는 이제 시장 전체에서 지금의 이 평균 가격, 그러니까 지금 과다평가냐 저평가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가격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트루마켓 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여러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에서 시장의 지금 평균 가격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개만 놓고 봤을 때 53.1 단기 보유자들은 일단 53.1, 그래서 오늘 지금 한 55를 오전에 돌파했던 걸로 봤는데 약간 지금 상회했고 사실 어제간에도 이제 물렸었죠. 그리고 MVRB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60일을 가느냐 아니면 이걸 제대로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서포트로 갈지 아니면 또다시 매도 압박으로 적용할지 또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에 보루, 뭐 지금 사람들이 44, 46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역시도 시장평균 46.8 요 정도, 어쨌거나 한 번 내려가도록 여기에서는 매수가 세게 나올 것이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일단은 아직 8월이 이제 첫 주, 이제 아직 열흘도 안 됐습니다. 8월이 잔인한 달이잖아요. 계속 가격이 빠지는. 왜냐면 월말에 잭슨홀, 어쨌거나 다음 FOMC에 대한 뭔가 방향, 향방 이러한 이제 발언이 그때까지 공백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러한 주요한 가격대가 있다. 그럼 이 각 지지선 가격대별로 분할 매수를 잡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겠네요. 네, 그랬을 때 말씀을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쇼텀 홀더들의 이제 MVRB 혹은 손익, 수익 구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우측에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원하지 않은 뒤집어 말하면 손실 구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사실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측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손익 되게 높은 구간에서는 사실은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현금화 혹은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러한 단계로 좀 역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물음표 쳐진 거 보시면 다시 지금 떨어질 수 있다. 손실 구간이다. 지금 어쨌거나 지금 되게 손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했을 때 이 구간이 온다면 뒤집어 말하면 이때가 사야 할 때다. 흔히 지금 뭐 매일 보고 계시면 공포에 살아. 뭐 막 이런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그러한 것이 온체인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떨까 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말고 좀 큰 흐름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MVIB 조금 전에 보셨던 지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360을 이평선으로 한번 거시적인 흐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갈까 말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밑으로 가면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 아니다. 요새는 이제 사실은 뭐 2020년 연말이다 막 이랬지만 지금은 우린 지금 2019년이에요. 2019년이라서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2019년, 2020년 초반 지금 딱 굉장히 코로나 빔처럼 지금 세게 꽂았는데 다시 이거 반등하고 20년, 22년 올라갈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어쨌거나 우린 지금 3월 14일부터 이렇게 큰 또 추세 이 지표상으로는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짚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휩쓸 주고 올라갈 것인지 어쨌든 함께 같이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라서 추세를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많은 분들은 리스크 지기보단 그냥 뭐 수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끝이겠는가? 대선이 남아있고 경기를 여기서 끝내길 것인가? 약간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굉장히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각자 뭐 지표들을 보면서 뭐 본인의 좀 더 유리한 확률에 따라서 뭐 투자 의사결정하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수급은 받고 그랬을 때 또 이제 좀 더 중요한 수급인 ET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보시면 지금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또 비트코인은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순유출의 흐름이 지금 조금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규모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뭐 과거에 비하면 지금 크진 않으나 0.82빌리언 정도로 좀 적으나 순유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맞고 그랬을 때 좀 주요하게 볼 것은 마찬가지로 계속 우상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나스닥처럼 장기 우상향이냐 아니면 조정이 좀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요 지금 누적 순 자금 흐름이 좀 요것도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ETF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개인이 모인 고래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 투심이 이게 줄어들었다는 건 좀 떨어질 거다. 개인들도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 심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사실 지금 날짜가 8월 6일이지만 광복절 한 2주 안에 어쨌거나 CFTC에 나 샀습니다. 기관들의 투자 발표 소식들이 또 이어져 나오면서 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장 심리의 전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지금 뭐 혼란스러운 기간이 아닐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뭐 걱정이 가장 많은 ETF인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유출이 굉장히 적고 안정적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생각보다 덜 팔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의 유출 속도는 굉장히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고 금일만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 ETF가 오늘은 순유입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떨어졌는데 왜 순유입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조금 뒤에 설명을 더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은 순유입에 들어오고 있고
미니 트러스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이 유출 대비 좀 완화하는 어떤 영향을 보이는가 했을 때 뭐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할 것이 유출되는 양 대비했을 때 절대값 기준으로 봤을 때 미니 트러스트의 순유입이 처음에는 3% 굉장히 유출이 크고 유입이 적었다가 계속 이건 적어지면서 이건 증가하는 지금 15% 정도? 어쨌거나 증가하고 있어서 이건 좀 한번 지켜볼 만하겠다. 그럼 그레이스케일이 예상보다 덜 팔고 있는데 이더리움 조정이 엄청 세게 왔잖아요. 맞습니다. 왜 떨어졌던 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은 괜찮았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면 왜 유출은 줄어들고 왜 가격은 할까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그 GBTC라고 하는 게 이제 홀더 중에 제네시스, DCG 산하의 이제 트레이딩 펌, 제네시스 펌이 그 제민이 위탁해가지고 이제 운용하는 것들이 실패하고 돌려주기 위해 제민이 언을 돌려주기 위해서 GBTC의 약 5%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따면 그 3,600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아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익 실현, 수익 실현한 분들이 빠지고 나서 지금 당장 그런 매도 압박이 없어서 유출 흐름이 완만해진 게 아닌가. 라고 해서 ETF는 이렇고 그럼 가격은 왜 빠지냐 했을 때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점프 트레이딩 마켓메이커가 지금 굉장히 매도세가 좀 거칠게 시장을 지금 교란하고 있는데 CFTC에서 지난 6월 테라 가격 조작 의혹 혐의로 CFTC는 점프 트레이딩을 조사 착수를 했고 그 뉴스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사장까지 초고속 승진 신화라고 했던 카나브카리아라고 하는 이 CEO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루머로서는 솔라나에서 지금 뭐 파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혼재하고 이 흐름 플로우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차트에 따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지갑에서 그 가운데 있는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옮긴 것이 또 우측에 있는 이더리움 그 점프 트레이딩의 지갑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갑이 각 거래소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은 공교롭게도 좀 본격화된 게 이더리움 ETF가 실현되고 승인되고 그 이후부터 이 매도가 굉장히 가팔라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이기만 하더라도 뭐 개수로는 1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거래소로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것이 어쨌거나 OTC도 아니라 그냥 시장에 바로 뿌려지면서 지금 하락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니 물량이 거래소에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 ETF로 자연스럽게 흡수했으면 점프 트레이딩도 좋고 저희 투자자들도 좋고 이랬을 텐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뭐 사실 그래서 좀 더 제가 장표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더리움 청산과 거래소 유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ETF가 승인되고 ETF가 승인된 날 가격이 엄청 급격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사실 아시아장에서 8%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 전날부터 OKX에서 청산이 굉장히 크게 났었고 그날 이제 바이낸스 OKX 아시아에서 크게 청산이 터졌는데 사실 이때 그럼 가장 거래소에 야금야금 보유량을 많이 넣어서 매도했던 게 점프 트레이딩이었구나 라고 다시금 저는 이제 좀 크게 확신을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이 하락이 왜 본격적으로 일어났을까 했을 때 우측에 지금 거래소 유입만 보시더라도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옵니다. 시간 단위로 지금 했지만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수만 개의 이더리움이 바이낸스 OKX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급락을 했고 어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20% 이상 일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기여를 했다. 이런 차트 루나 때 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래소에 들어갔던 거. 루나 이후의 공포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거의 붓다림도 뭐 이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럼 시장 결과를 영향은 어땠나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뭐 뉴스 또 많이 보셨겠지만 가상자산도 코스피, 니케이 뭐 이런 데 못지않게 10억 달러 이상 청산. 거의 뭐 이게 지금 손에 꼽을 횟수라고 하는데 요 지금 청산 금액이 발생을 했고 그랬을 때 좀 어떤 유의미한 특이한 게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2024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금액 3월에 11억 7천만 달러 이후로 가장 큰 금액이었고 또 공교롭게 이거는 이제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청산 금액은 비슷한데 이더리움이 2배 커졌더라. 뭐 아까 봤던 이제 그러한 연유들이겠죠. 그럼 왜 커졌는지 또 하나 이유를 살펴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어제 오랜만에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갑자기 뭐 $200 가까이 뭐 튀어오르기도 했고요. 기위로는 710기위. 요새 뭐 이더리움 누가 써요? 뭐 이렇게 비난이 되게 쇄도했는데 그걸 가볍게 710기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 4억 6천만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80%가 이더리움 관련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제는 참 슬픈 날이었고, 비트코인이 피 흘리고 있을 때 알트코인은 그냥 다 무너지고 부러지고 그랬네요. 어쨌거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참 드리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수요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수요가 있나요? 뭐 사실 뭐 지금 계속 좋을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베이시스 트레이딩 비슷한 것처럼 지난 4, 5월 중동 지정학적 이슈다 이랬을 때 이제 고점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11% 정도 급락을 했는데, 그때 USDC의 유통량이 3%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모멘텀 해가지고 이제 반등하는가 싶었다가 결국엔 비트코인 7% 빠지고 USDC 발행량도 3%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 혹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요하게 눈에 한번 담고 또 발생하는지 어떤지 한번 보고 가면 어떨까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지금 순 유입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거의 지금 중립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거나 토탈 했을 땐 중립에 가까운 변화라서 좀 요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 반감기 이후 모두가 뭐 불장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 2억을 간다 하시는 분들 막 되게 뭐 여기서 더 가야죠, 100K 가야죠 뭐 하는 그런 지금 욕심이 지금 모두가 다 참잠하게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좀 다른 걸로 한번 오늘은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코인게코에 상장된 코인들의 상승률을 평균을 해서 이제 단기 보유 약 90일간의 상승의 평균과 360일의 상승의 평균의 폭을 통해서 이 비율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했을 때 이제 과다한가 아니면 조정인가 아니면 요 탐욕인가 이런 것들을 마치 뭐 저희가 온체인의 단기 보유자 혹은 장기 보유자 이런 비율처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위로 갈수록 고점이고 이제 거의 사이클의 끝이고 내려가면 이제 조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약간 중간 정도 와서 고점을 로컬 바텀을 찍고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3년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딛고 올라가느냐 해서 이러한 것을 지금 한번 또다시 변곡이 일어날지 아닐지 지켜보는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차트로만 보면 바닥 따지기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조정이 좀 더 와서. 저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 한 번 있고 2023년 중반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우리 TA 보는 사람들은 이게 서포트가 지금 딱 구간이 서포트가 되어서 올라가주면 어떨까라는 좀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제 57%를 뚫고 이제 거의 60%는 기정사실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쨌거나 비트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알트코인은 그 퍼포먼스에 못 미칠 수 있거나 굉장히 열세에 미칠 수 있다 해서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나 혹은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 지금 상황을 좀 마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좀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싶어지고 뭐 관심을 갖는 게 시장의 뭐 컨센이지만, 지금 크립토 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펀더멘탈 측면이라고 좀 거창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한번 2개 갖고 왔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이제 마이크 스트래티지인데, 첫째가 이제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테일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줄었습니다. 29%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는 22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주식 가격도 어제 급락을 했지만 10% 이상 말아 올렸고, 어쨌거나 코인베이스의 실적 데이터들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볼 게 구독 및 서비스 수익입니다. 여기 이제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서클에 투자해서 서클 관련된 이제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거나 하락장을 한번 지난번에 겪으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수익 모델들이 굉장히 그래도 다부지게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수익이 줄어들고 구독 및 서비스 수익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거래에 의존한다기보단, 뭐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체인도 있을 것이고요. 베이스 체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성 지표나 이런 것들로 수수료들도 늘어나고, 뭐 이제 자산들을 단순히 매매가 아니라 스테이킹으로 맡기면서 여기에 이제 스테이킹 이율 같은 것들, 네트워킹 수수료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좀 더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시장 투자자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크립토가 예전에는 휘발유처럼 다 타버렸다면 이제는 등유를 넣어서 오래 끌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처럼 이제 코인 자산도 좀 더 우상향할 자산들을 이렇게 좀 장기 보유하는 그러한 조금의 저희의 바람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난 분기에 약 12,000개 추가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냥 거침없이 뭐 계속 먹어치우는 그런 비트코인 먹는 하마 같은 모습이신데요. 평단은 36.8K입니다. 뭐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할 평단이죠. 그리고 뭐 날짜나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20억 달러 추가 이제 조달해서 또 비트코인 매수나 기업 운용에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일 8월 7일 장이 끝나면 10대 1 분할해서 아마 조금 엔비디아처럼 금액이 이제 좀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비트코인 2045년 개당 1,300만 달러 간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동의하냐 아니냐는 이제 개인 의견이시겠지만, 좀 여기서 짚어가고 싶은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리고 저도 요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지난 4년, 2020년, 21년 때 그때 고점이었더라도, 혹은 2022년, 3년 때 그때도 계속 비트코인을 샀었더라면 저도 지금 저런 평단을 갖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흔들림 없이 굉장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혼란스러운 장세지만 또 내가 여기서 장기적으로 살만한 코인들은 뭘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는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점에서 산다고 이 로컬 고점에서 산다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얘기하는데, 이 평단가를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오늘 매수할 결심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참 힘든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이 지금 상황이 위기가 기회다,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말처럼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별 애널리스트님도 투자자분들한테 혹시 한마디의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시장이 다들 너무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하락을 맞추셨더라도 해제 뭐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너무 상대방들을 자극하지 않고 우리 좀 시장 길게 보면서 또 이 또한 지나갈 수 있게 함께하는, 그래도 동고동락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같이 또 견뎌내셔서 또 좋은 시장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펀더멘탈이 강한 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다뤄봤는데요. 데이터 기반의 방송 별의별 크립토는 다음 주도 또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의별 크립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